last time I foot swept you, held my hand on your hand like you're my bitch. There is no change on that young man. He's doing the same type of... This is my life, and I'm willing to die to beat you. Be prepared to do that. 형사나파 프리뷰 7번째 에피소드 출발합니다. 예, 먼저 인포그래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포그래픽을 보면은요,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존스의 하나, 둘, 셋, 넷, 지금 13연승이네요. 예, 존스의 13연승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또 존스인데요. 존스가 최근 3경기가 모두 판정이네요. 지금 계속 피니시를 하다가 최근에는 판정으로 이기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죠. 뭐 그만큼 이제 탑 레벨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겠죠. 예. 뭐 인포그래픽은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자, 프로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두 선수 모두 1팩씩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코미어는 그 1패가 존 존스이고, 존 존스는 뭐 반칙 수직 엘보로 이제 해미를 때리다가 반칙패 한 거라서 사실상 무패죠. 예. 키는 5인치, 리치는 12인치가 차이가 나요. 예, 5인치면 5.7cm고 12인치면 30.48cm니까 리치가 30cm 차 하나가 더 차이 난다니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예. 근데 뭐 그런 우려와 다르게 이제 우리는 1차전을 받지 않습니까? 1차전 이런 신장과 리치를 무색하게 이제 다니엘 코미에가 잘 파고들었죠. 예. 스탯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8개 항목 모두 존 존스가 다 우세하네요. 뒤에 스탯 랭킹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존스의 스탯은 정말 엄청나죠. 8차 방어까지 하는 챔피언답습니다. 예. 다니엘 코미어 역시 수준급의 스탯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존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 묻히는 감이 있죠. 예. 스타일로 넘어가면요. 존스는 이제 스타일을 보면은 레슬링, 주짓수, 이제 무에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렇죠. 예, 이 정도에다가 더 사실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위력적인 클린치가 있죠. 그리고 자유로운 이제 스위칭 스탠스 정도를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파이트 히스토리에서 보면은 이제 이 선수는 타격, 테이크다운, 서브미션을 굉장히 골고루 활용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 디테일한 스타일로 더 들어가면요. 정말 이상적인 스탯 분포라고 생각돼요. 1000번 이상의 유효타를 적중시켰고, 이상적인 타격 비율을 갖고 있고, 엄청난 테이크다운 성공률도 가지고 있고, 성공 수도 가지고 있고, 뭐 패스, 서브미션, 테이크다운 디펜스까지 뭐 이상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거의 정말 컴플리트 파이트죠.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 코미어로 넘어가면요. 예. 코미어는 역시 레슬링이죠. 예, 여기에 이제 구스탑손을 잡은 위력적인 더티 복싱, 그리고 존슨과 구스탑스톤에게 다운당하고도 이겨낸, 다운당하고도 그걸 다시 이겨냈죠. 이겨서 역전승을 해낸 그런 위기관리 능력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타격 비율 중 클린치 타격 비율이 가장 이제 눈에 띄죠. 예. 33%로 엄청나게 높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자신의 주 영역인 클린치 영역에서 사실 존스와 1차전 밀리게 되면서 결국 패배로 이어졌거든요. 과연 2차전 이 클린치 영역에서 얼마나 1차전과의 갭을 줄이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또한 11번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17번 패스에 성공하면서 거의 좋은 탑 컨트롤 능력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과연 존 존스를 테이크다운 시켰을 때 코미어의 그래플링이 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스탯 랭킹으로 넘어가면요. 존 존스는 전 분야의 스탯이 탑10 안에 들어있고 대부분이 3위 안쪽입니다. 존 존스의 체급 장악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스탯이죠. 이런 스탯을 가진 선수는 지금까지 GSP와 드미트리우스 존슨밖에 없거든요. 예. 많이 맞추고 잘 안 맞고 잘 피하고 피니시도 잘 시키고 테이크다운도 잘하고 서브미션도 잘하고 완전 팔방미인 스탯의 이제 존 존스입니다. 코미어의 경우 라이트 헤비급 경기 수가 이제 5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랭크 조건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황색 칠이 안 되어 있는 거는 그 수준의 랭킹을 의미하는데요. 예, 코미어의 스탯도 뭐 상당히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뭐 8위, 5위, 뭐 6위, 6위, 5위 뭐 이런 랭크가 되어 있죠. 예. 자, 이제 펌팩트로 넘어가 보면요.
존스의 13연승은 연승 기록 2위이다. 1위는 앤더슨 실바의 16승이 있고요. 존스의 최근 내 16승은 최근 내 최다 승 기록이다. 존스의 9번의 피니시 승은 최근 내 최다 피니시 승 타이 기록이다. 존스는 UFC 전 챔피언 5명을 이겼다. 존스의 84.5인치 리치는 UFC 전체 선수 중 가장 길다. 이제 헤비급의 스테판 스트루브, 이제 가장 이 선수가 전 선수를 통틀어서 키가 큰데 이 선수와도 이제 리치가 같죠. 정말 축복받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죠, 존스는. 존스는 UFC 최연소 챔피언이다. 23살 8개월 만에 이제 쇼군을 이기고 챔피언에 등극했죠. 존스의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그 1년 사이에 4번의 방어전은 그 어떤 챔피언도 하지 못한 일이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실 챔피언이 딱 되면은 휴지기에 들어가는 선수도 많고 6개월에 한 번, 많아야 6개월에 한 번 선수도 많고 뭐 6개월이 뭐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챔피언도 많은데 존스 정말 대단했죠 이때. 존스는 현역 중 스탠딩 서브미션을 2번 이상 성공시킨 유일한 선수라고 합니다. 자, 코미어의 경우에는요. 코미어는 직전 경기 패배 후 챔피언이 된 5명 중에 하나이다. 코미어는 스트라이크 포스 헤비급에서 최다 승, 최다 너가웃승, 최다 유효타 적중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코미어는 존 존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에게 유효타 적중수가 많았다.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로 넘어가면요. 둘 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 많고 너무 찌질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어느 순간인가 팔로우업을 하다가 포기했는데 간단하게 뭐 이 선수 두 선수가 좀 UFC 200 메인 이벤트로 이제 발표가 되고 첫 번째가 이제 기자회견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나는 존 존스입니다. 나는 코미어를 4라운드 동안 때려줬다. 1차전에서 근소한 차이의 시합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나의 가장 터프한 상대도 아니었다. 그것은 구스탑선이다. 나는 그를 다시 울려서 보내겠다. 케인 어디 갔어? 코미어는 케인이 필요해. 그의 품에 안겨 울어야 하니까. 나는 코미어를 완전히 압도해 버릴 거라고 믿는다.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구스탑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목표는 1차전보다 더 쉽게 코미어를 이기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코미어의 경우는 나는 존스를 테이크다운 시키고 25분간 눌러놓고 패줄 거다. 내가 구스탑손을 이겼을 때 그는 리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와 싸우고 나서는 리매치를 요구했지. 구스탑손 어디 갔어? 은퇴했나? 그러니까 자기가 더 구스탑손을 더 잘 이겼다는 얘기겠죠. 예. 내 다리 상태는 좋다. UFC에서 허락한다면 나는 존스와 매주 싸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배당률로 넘어가 보면요. 네. 1차전 배당률과 2차전 배당률을 제가 함께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1차전보다 이제 배당 차이가 더 크게 나기 때문이죠. 예. 역시 뭐 1차전 코미오의 주 영역인 레슬링에서 깨진 게 이제 이 배당률에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사실 1차전과 이제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오기 힘든 코미오를 생각할 때 코미오가 한 단계 진화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는 이제 코미오의 나이가 너무 많고 반대로 존스는 전성기의 나이로 풀 포텐셜을 찍었는지 확인조차 안 된 상태이기에 이제 합당한 배당이라고도 보여줘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차전보다 배당률이 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 뒤에 예상 코너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당률 추이는 전체적으로 변한 게 별로 없지만 약간 널뛰기를 하네요. 그만큼 확신을 하기 힘든, 예상하기 힘든 시합이라고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 자꾸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번에 코미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존스가 역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특히 이런 널뛰기 배당을 만든 그 주 원인으로는 존스가 아무래도 최근 OSP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예. 참, 아까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이번에 이제 존스는, 그 OSP 전에는, OSP 전이죠. 그러니까 징계를 맞고 출장을 못하는 동안에 존스는 이제 술과 대마초를 끊고, 운동을 취미로 이제 바꿨죠.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막 웨이트리프팅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근육을 증강시켰는데, 이번에 그거를
근육을 다시 예전처럼 다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력을 기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팬 예상으로 넘어가 보면요. UFC 이제 판타지 게임 역시 도박사들과 비슷한 의견이네요. 그리고 승리 방식에는 두 선수 모두 판정수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네요. 자, 뭐 두 선수 다 굉장한 내구력을 가진 선수들이죠. 테폴로지 예상으로도 넘어가면요. 테폴로지도 역시 이제 비슷한데요. 이렇게 세 개가 모두 이제 비슷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일치하네요. 역시나 또 승리 방식에 있어도 판정승 비율이 두 선수 모두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예. 저도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존스에 만약에 건다면 판정승을 걸 것 같긴 합니다. 예, 이제 예상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예, 이제 먼저 플로우 차트를 좀 보시면은 뭐 이게 거의 1차전과 별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플로우 차트도 비슷하게밖에 상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코미어는 압박을 해야 되고 그때 존스는 압박에 들어오는 사이에 그 긴 거리를 이용해서 백스텝을 밟으면서 펜스 쪽까지 가면서 벌어지는 그 거리 그 코미어가 들어오는 동안 타격을 가할 거고 타격을 가하고 이제 위험한 거리까지 들어왔을 때는 클린치를 붙잡을 테고요. 여기서 또 클린치에서 존스가 손목 컨트롤하고 자신의 높은 중심을 아래로 밀어주면서 코미어를 힘들게 하면서 여기서 목싸움에서도 지지 않고 니킥을 넣어주고 이렇게 싸우면서 결국 클린치 싸움에서 코미어의 체력을 저하시킨다면은 결국 또 점점 지친 코미어는 레슬링에서 점점 격차가 벌어질 테고 또 압박을 유지하는 것도 좀 초반보다 이제 헐거워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존스는 테이크다운 성공률도 높아질 테고 또 여기에서 리치 어드밴티지의 활용은 더욱 늘어날 테죠. 압박이 헐거워지니까 엘보우의 사용도 늘어나면서 결국 무게중심은 존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클린치 상황에서 이번엔 좀 더 틀리게 다른 이렇게 손목 컨트롤 당하기 전에 존스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클린치에서 떨어지면서 먼저 자신의 스피드와 밸런스의 그 어드밴티지를 활용해서 타격거리를 확보한다면은 뭐 그 코미어의 테이크다운, 그러니까 테이크다운과 어떤 이제 더티복싱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 승리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요. 1차전 코미어는 자신이 무한 신뢰하는 이제 레슬링을 바탕으로 한 압박 전략으로 맞불을 놨지만 그 레슬링이 깨지며 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차전 코미어가 존스의 거리에 고전하고 존스는 코미어의 레슬링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밖에 이제 존스의 70% 정도의 승을 예상했는데 코미어는 존스의 거리를 깨고 들어오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 한번 붙어봤죠. 붙으면서 코미어는 내가 뭐가 안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완할 것들을 알았어요. 한번 겪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박사들의 예상, 앞선 예상보다는 좀 더 2차전이 1차전보다 더 존스에게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승률을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1차전에 보면은 무조건 압박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압박 안 하면 나 죽는다 이런 심정까지 느껴지는 강박이 느껴졌는데, 무조건 압박하고 들어가기보다는 타격전에서 생각보다 존스가 리치가 엄청 긴데, 여유가 있었어요. 그 조금 수준 차이가 있었어요. 그 코미어가 좀 더 타격에서는 좀 그냥 타격만 놓고 보자면 더 좋았거든요. 그 거리나 이런 걸 빼고. 근데 존스가 이미 그러니까 방어 태세가 막 갖춰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다가 그것도 일정한 템포로 밀고 들어가다가 존스의 이제 주포 아니 큰 손 뒷손 쪽이나 뒷발 쪽에다가 이제 타격을 많이 맞았거든요. 이제 그런 패턴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코미어는. 예, 여기서 클립을 하나 보면은요. 자, 예, 계속 그냥 밀고 들어가 일정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결국 거리의 문제도 있으니까 거리가 이제 안 잡힌 상태니까 존스는 때릴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큰 타격들을 먼저 맞고 시작하는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리듬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클린치에서 맞불을 놓으며 이기려고 하다가 손목 컨트롤 당하고 또 큰 니킥을 바디에 허용하고 또 파워가 제대로 실리기 힘든 어퍼컷을 맞추면서 이렇게 코미어가 못 맞춘 건 아닌데 존스가 너무 크죠. 크고 존스가 잘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때리긴 때리는데 아이고 이거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예, 때리긴 때리는데 이게 파워가 많이 실리지 않으니까 존스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보다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은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이런 플레이보다는 상대가 컨트롤하러 들어오기 전에 목을 잡거나 손목을 잡거나 빠지고 그렇게 빠지면서 스피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타격거리를 확보해서 존스를 1차전에서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었던 만큼 이제 붙었다 떨어질 때 존스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적인 움직임과 테이크다운 페인트 등을 개선해 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좀 더 이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요. 예, 이런 식으로 거의 이 경기 중에 가장 깔끔하게 존스를 떨어뜨려 놓은 장면인데요. 이 체력이 있으니까 체력이 바탕이 되니까 했던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기본적인 기술 자체는 또 코어의 힘 이런 건 또 코미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는 1차전에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손목이 잡히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2차전은 좀 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타격거리가 확보했을 때 코미어가 존스는 위험하다.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또 하나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오소독스 상태에서 존스가 맞거든요. 이게 존스가 상대를 실제로 괴멸시키고 피니시 시킬 수 있는 스탠스는 오소독스예요. 오소독스에서 복싱, 긴 리치를 바탕으로 한 복싱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뭐 구스탑슨 전에는 전혀 이제 안 통했죠. 그건 뭐 같은 비슷한 리치의 이제 테크닉의 우위를 가진 구스탑슨에게 안 통했는데 마찬가지로 거리가 잡히니까 코미오에게도 안 통했어요. 예.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인데 마찬가지 역으로 존스는 이 오소독스 스탠스의 복싱을 개선해서 와야 돼요. 예, 진짜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1차전보다 더 쉽게 코미오를 이기기 위해선 말이죠. 예. 자, 또 하나를 보여주면요. 자, 1라운드 클린치 싸움인데요. 이때는 밀리질 않죠, 코미오가 밀리지 않고 보면은 머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머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순간 보시면은 미세한 차이긴 한데요. 밸런스를 먼저 잡는 게 코미어예요. 밸런스를 딱 잡아버리니까 그리고 반박자 더 빠르게 스탠스를 딱 잡으니까 그 긴 존스의 리치를 활용을 할 수가 없죠. 리치가 그러니까 급하게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이게 가장 위험한 거리인데 이런 거 장면을 많이 코미어가 연출을 해야 됩니다. 이 2차전에는 예. 자, 네. 근데 하지만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미어가 싱글렉 그 코미어의 무조건 자신이 기본 베이스는 레슬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코미어의 싱글렉, 더블렉, 슬램, 뭐 더블 언더, 테이크다운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슬램이라고 그 코미어의 가장 대표적인 그 테이크다운은 싱글렉 런더 파이프하고 우리가 일명 딱지치기라고 불리는 슬램 테이크다운이 있죠. 근데 이런 걸 다 그런 걸 잡았어요. 근데 타이밍을 잡았는데 못했어요. 결국은 테이크다운이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막혔다는 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긴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프닝 이니셔티브를 존스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긴 거리는 결국은 좁혀야 되거든요. 존스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지금 너무 리치 차이가 커갖고 그게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이번에도 코미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존스의 타격 셋업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옥타곤 중앙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의 소모가 크긴 하지만 클린치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등하게 싸웠죠. 근데 펜스 근처에서는 사실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예. 존스의 디펜스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존스의 디펜스 능력이 원래 되게 이 존스의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그 디펜스 능력이거든요. 디펜스, 거기다가 위험한 공간에서 탈출하는 능력, 그리고 킥캐칭을 당해도 그걸 길로틴으로 오히려 반격하는 이제 천부적인 센스까지 갖추고 있고,
코미어를 상대로 보여준 테이크다운 기술은 뭐 거의 완벽했죠. 예. 자,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GIF를 좀 몰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어갖고 불안불안하네요. 꺼질까봐. 예, 이 장면인데요.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2대, 3대, 자, 다시 1, 2, 넷, 다섯. 또 들어오니까 또 한 번 때리죠. 예, 6대.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좁히기까지 존스가 6번을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불리한 점이 있다는 거 코미어가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아까 비슷한 맥락인데 일정한 리듬으로 들어오니까 또 뒤번에는 뒷발을 허용했죠. 예. 근데 이때가 코미어가 가장 큰 데미지를 허용한 그때인데요. 이때 이미 존스는 바디에 셋업을 걸어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디로 들어올 줄 알다가 이제 헤드에다가 타격을 허용한 케이스고요. 자, 코미오의 런더파이프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까지 잡아놓고 런더파이프가 안 통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존스는 완벽하게 이걸 방어해냈죠. 이때 이게 안 통해도 2차 테이크다운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코미오에게는 전혀 안 됐죠. 이번에는 그만큼 존스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엄청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 장면은 역시 오스독스에서는 좀 더 복싱에서 유리한 게 코미어인데요. 이때 오른손 가드를 보면은 안 떨어지죠. 예, 급해집니다 점점. 자, 이 장면요. 예, 클린치에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데 구스타프스전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죠. 예, 다시 반격을 하죠. 이렇게 질기게 계속 타이트하게 플레이를 유지하니까 코미어가 지질 수밖에 없죠. 예. 이거는 자, 킥캐칭은 됐지만 그걸 오히려 스탠딩 길로틴으로 자신의 신체 조건을 이용해서 코미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 센스 있는 장면을 보여줬고요. 경악스러운 장면이죠. 대부분 손목 컨트롤을 해도 같이 마주 잡고 있는 손을 손목 컨트롤 하는데 지금은 존스가 오른손으로 코미오의 오른손 반대쪽에 있는 오른손을 컨트롤하면서 코미오의 양손을 한 손으로 묶어버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스의 왼손이 비니까 엘보우를 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대 손을 묶어버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펜스에서 돌아 나와버리죠. 예. 이런 어떤 펜스에서의 클린치 싸움에서의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존스의 테이크다운 장면인데요. 이게 원래 옥타곤 중앙에서 클린치 싸움으로 시작을 한 건데 거기서 이제는 존스가 손목 컨트롤하고 목 싸움에서 이기면서 밀고 옥타곤 펜스까지 몰고 갔고요. 여기서 역시나 존스가 왼손으로 코미의 오른손을 손목 컨트롤 하고 있고 그 존스의 오른손이 중요한데 오른손 위치 오른손을 코미어의 손에 이렇게 싹 끼면서 긴 그 리치를 이용해서 코미어의 손과 그리고 목을 컨트롤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끼어서 잡으니까 레벤체일지 할 때 코미어가 그걸 막아내지를 못하죠. 예, 엄청난 존스의 기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립으로 완성, 하체 그립으로 완성하고 그냥 뽑아버리죠. 체력이 없는 코미어는 여기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이제 존스의 좋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이렇게 존스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코미어는 커리어의 끝을 향해 가고 있기에 1차전보다 더 빨리 지쳐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라는 점과 존스는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술과 마약 대신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존스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코미어 역시 1차전을 겪어보면서 자신이 보완해야 될 부분, 자신이 신뢰하던 레슬링이 깨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코미어도 밝혔지만 1차전은 케인과 스파링을 연습을 할 수 없었거든요. 케인이 부상 때문에. 근데 2차전은 케인이 도와줬어요. 그 점은 분명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존스의 탑독은 예상되지만 1차전보다 좀 더 코미어의 승률은 올라가야 한다고 보이고요. 저는 존스의 65% 정도의 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드디어 UFC 200이 오네요. UFC 200 모두 즐겁게 감상하시고 또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나중에 UFC 200 감상 후기 썼을 때도 여러분들의 어떤 감상 후기도 같이 남겨주시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